오드리의 블링블링.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저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문제 유형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과목에 대해서 우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화장품법에 의해서 워밍업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이렇게 잘 부합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 유형을 보시고 이 유형에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추하셔 가지고 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험을 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과목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두 번째 과목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문항을 보시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1번에서 5번까지 이 문제의 이 답은 지금 여기 보기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금속이온 봉쇄제는 주로 점도 증가, 피막 형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속이온 봉쇄제는 여기서 답을 좀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원료 중에 혼입되어 있는 이온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온을 제거할 목적, 금속 이온을 봉쇄시킨다. 그러니까 있으면 상쇄시켜서 없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설명은 원료 중에 혼입되어 있는 이온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속이온 봉쇄제가 뭔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금속이온 봉쇄제를 단답형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주로 점도 증가, 피막 형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얘를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자가 많아요. 그래서 무겁죠. 그러니까 액체보다는 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가 있고 우리 얼굴에 하는 팩에 보면은 얼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이 형성되는 게서 떼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고분자 화합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점도 증가, 피막 형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단답식으로 고분자 화합물을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도 답이 안 되죠. 2번, 3번도 답이 안 돼요. 2번은 계면활성제는 계면에 흡착하여 계면의 성질을 현저히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옳은 것이죠. 자, 우리가 계면활성제 하면 뭐 나쁜 거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피부 관리실을 하시거나 아니면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천연 화장품 공방을 하시거나 이런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계면활성제는 뭔지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계면활성제를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앞에다가 경계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경계면을 섞이지 않는 두 경계면을 활성시켜줘서 잘 섞이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면활성제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가용화제는 스킨이나 이게 액상 제품에 소량의 오일을 물에 녹일 때 사용하는 계면활성제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유화제. 유화제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제형을 만들 때 필요한 원료입니다. 이 밖에도 세정제, 우리가 보통 계면활성제 하면 얘기하는 것들이 세정제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정제, 뭐 거품 형성제, 그 다음에 화장품의 어떤 색조 화장품에서 이렇게 퍼뜨려주는 분산제 이런 것들이 계면활성제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면 활성제, 계면활성제는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표면 장력이 0이어가지고 두 개의 경계면을 흐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미셸이라는 계면활성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계면에서 이제 기본 단위 미셀이 형성이 돼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산화방지제는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사용 감촉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분의 증발하고는 산화방지제는 상관이 없죠. 수분의 증발을 억제한다. 그럼 수분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분을 막아주는 거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유성 원료에 대한 설명이 바로 4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성 원료는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사용 감촉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유성 원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산화방지제는 산화되기 쉬운 성분을 함유한 물질에 첨가하여 산패를 막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화방지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아까 금방 설명드렸던 가용화제도 하나 외워두시고, 유화제 알아두시고, 세정제, 거품제, 분산제 정도 알아두시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뭐 보습제 정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습제, 또 방부제, 우리 보존제라는 것도 있죠. 보존제, 부패 방지를 위해서 뭐 색소도 첨가할 수도 있고요. 첨가제, 여기서 이제 첨가제는 뭐 동식물 추출물들이 있습니다. 뭐 산화금속이온제, 중화제. 우리가 이제 pH를 맞추기 위해서 중화제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이제 향을 맞추기 위해서 향료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의 문제에서는 관로 차져 있는 금속이온 봉쇄제, 계면활성제, 고분자 화합물, 산화방지제 정도 등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그 보습제, 피부의 건조를 막아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보습제는 우리가 이제 다가 알콜류라고 해서 알콜류 이제 보통 그 2개 이상의 OH기를 가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폴리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 분자와 결합을 해서 수분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다가 알콜류의 종류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글리세린이라든지 무틸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솔비톨 뭐 이런 애들이 다 다가 알콜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습제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천연 보습인자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우리 이제 천연으로 존재하는 것들, 이제 우리가 각질층에 존재하는 수용성 성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 있죠? 아미노산이라든지 피릴리돈 카르본산염 PCA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CA, 피릴리돈, 카르본산염, 구연산 나트륨,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펩타이드 등이 있습니다. 펩타이드. 그 다음에 고분자 보습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우리가 소듐, 하이루로네이트가 있고, 콘드리친, 황산나트륨, 콜라겐, 황산, 콜라겐 등도 고분자 보습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로 옳은 것은, 보통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을 할 때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를 할 때는 어떤 거죠? 맞춤형 화장품은 어떤 화장품 원 제품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었거나 수입된 제품의 내용물에다가 내용물을 섞기도 하고요. 또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섞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소분하기도 하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하는데, 이거에 들어있는 내용물, 그러니까 제품의 시험 성적서라든지
원료의 시험 성적서를 구비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 성적서는 품질 성적서와 동일하게 통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품질 성적서를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품질 규격서, 제조 공정도, 포장 지시서, 측량 지시서 이런 것들은 맞춤형 화장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조를 할 때 제조에 있어서 제품 표준에서 준하는 여러 가지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하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품질 성적서는 꼭 갖춰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제품의 내용물에 있는 내용물, 이런 원료들을 성적서는 누구한테서 가지고 온다? 일단 제품을 샀던 책임 판매업자에게 품질 성적서를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서 구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매장에 근무하는 조제관리사에게 향료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이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조제관리사가 제품에 부착된 보기 설명을 참조하여 고객에게 안내해야 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기농 모이스처 로션, 유형은 액상 에멀전유, 내용량은 50g, 되게 작네요. 자, 여기 전 성분 보니까 정제수, 일산부틸렌 글라이콜. 지금 이제 화장품 그 표준 그 이름이요, 글라이콜, 아이콜로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예전 그 명칭으로 나와 있어요. 글리세린, 스쿠알란,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도 호호바유라고 하지 않고요, 호호바씨 오일로 바뀌었습니다. 모노스테아린산 글리세린, PEG 솔비탄, 지방산 에스터, 1,2헥산 다이올로 바뀌었고요. 녹차 추출물, 황금 추출물, 참나무 이끼, 토코페롤, 잔탄검, 구연산 나트륨, 수산화칼륨, 벤질알콜, 유제놀, 리모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성분이 뭐냐? 여기죠. 벤질알콜, 유제놀, 리모넨. 그리고 자, 여기 참나무 추출물, 참나무 이끼 추출물, 이 아이도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은 여기에서 향료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이 있어요. 그럼 향료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 화장품 법에 보면요, 향료 알레르기가 있는 알레르기를, 그러니까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놓고,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고 여기다가 2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보시면 이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25가지를 좀 외워두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벤질, 알콜 이런 것도 있고, 시트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제놀, 뭐 벤질, 살리실레이트, 신나말, 쿠마린, 제라니올.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화장품 법에 있는 화장품 기재사항에서 착향제 구성 성분의 표시 권장 성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서 25가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벤질 알콜, 유제놀, 리모넨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다? 향료에 들어있는 물질들이에요. 성분들이에요. 여기도 참나무 이끼 추출물, 다 화학 성분인데 25가지 중에서 참나무 이끼 추출물과 이끼 추출물은 2가지 무슨 식물 추출물처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이끼 추출물과 참나무 이끼 추출물과 나무 이끼 추출물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서 이게 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 유발 성분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다 기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씻어내지 않는 제품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0.001% 초과일 때는 꼭 기재를 해주시고, 씻어내는 제품일 경우에는 0.01% 초과일 때 여러분들이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재사항에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 문제를 지금 보면은 자, 1번 유기농 화장품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기농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당연히 안 되고요. 알레르기는 면역성이 있어 반복해서 사용하면 만나될 수도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3번 조제관리사가 조제한 제품이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지 않는다. 뭐 이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 제품은 알레르기 완화 물질이 뭐 호우바시 오일이 좀 들어가 있고 뭐 스쿠알란 이런 것들이 피지하고 구조가 비슷해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알레르기 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알레르기 유발 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25가지를 눈으로 다 스캔하셔가지고 눈으로 다 외우시고, 물론 이게 뭐 시트랄, 유제놀 이렇게 적으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라고 고객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이제 어떤 향기를 좋아해서 이걸 포함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향기 성분 안에 MSDS를 보면은 여기 안에 어떤 성분이 몇 % 들어있습니다 라고 성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MSDS를 확인해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지를 퍼센테이지를 봐서 만약에 0.001%를 초과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재를 해주시고 사용 주의를 요한다고 상담할 때 꼭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8번 보기에서 기역에 적합한 용어를 작성하시오 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기역이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문제는 답은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유해 사례라고 적어놨는데 답이 유해 사례예요.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 그 식약처의 고시 중에서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에 보시면은 유해 사례라고 나옵니다. 자, 유해 사례라는 거는 화장품을 사용 중에서 어떤 이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뭐 증상의 질병을 얘기하는데 이 화장품을 꼭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한 다음에 이게 생겼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왔고, 만약에 문제가 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예를 좀 더 선다형으로 넣어가지고 인과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도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여러분들 프린트 하셔가지고 꼭 보시고요. 여기에 유해 사례라는 게 이제 영어로도 또 나와 있는데요. adverse 이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verse라고 하면은 거스르는 어떤 사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adverse experience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를 줄여서 AE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해 사례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해 사례 이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보면은 유해 사례 이 경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사망이나 생명 위협. 두 번째, 입원이나 뭐 입원 기간이 연장됐다거나 아니면 뭐 불구가 됐다거나 기능 저하, 선천성 뭐 기형 이상 이렇게 된다거나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유해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작용보다는 좀 더 강력하고 좀 위험한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유해 사례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 간단한 부작용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관련해서 실마리 정보, 이걸 이제 영어로는 시그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를 말하면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거. 인과관계가 아직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아직 입증 자료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실마리 이 정도 어떤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거 같아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실마리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전성 정보라고 또 있습니다. 정보.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 여러분들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8번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또는 유해 사례 정보를 보통 안전성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정보가 안전성 정보 유해 사례가 생겼을 때는 보고를 어떻게 하고 신속으로 보고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자료를 어떻게 하고 안전성 정보를 검토해서 평가하는 것들, 후속 조치, 보고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지 또 보고하는 사람들은 또 찌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또 예를 들어서 보복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또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안전성 정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좀 읽어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에서 기역에 적합한 용어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계면활성제의 종류 중 나와 있어요. 계면활성제의 종류. 계면활성제의 종류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용화제, 또 유화제, 또 세정제, 또 거품제, 분산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계면활성제의 이온화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보통 또 계면활성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음이온. 그러니까 계면활성제가 물에 넣었을 때 이온이 음이온으로 되냐, 양이온으로 되냐, 양쪽성으로 되냐, 이온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나눕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한 개를 써라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단답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이온, 양이온, 양쪽성, 비이온을 다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겐토도 못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시는데 이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면활성제 종류 중에서 모발이 흡착을 하거나 유연 효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대전 방지, 모발의 정전기 방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린스, 살균제, 손소독제, 살균 효과도 있고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양이온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뭘까요? 얘는 세정작용이 있고요. 기포 형성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씻어내줘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샴푸나 클렌징 폼 이런 데에 들어가는 애가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되겠죠. 그래서 잘 씻겨지는 거 그러면 음이온 계면활성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양쪽성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위에 거를 말하는 거고요. 양쪽성은 자, 물에 들어갔을 때 음이온도 되고
음이온도 되고 양이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세정, 기포, 대전 방지, 살균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온 계면활성제만 사용했을 때 좀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조금 약한 거죠. 세정도도 좀 약하고 살균도 좀 약하니까 좀 부드럽고 순한 계면활성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극 샴푸라든지 아기들 샴푸라든지 뭐 이런 거 베이비 제품이라든지 이런데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이온화 되지 않습니다. 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부 자극이 좋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용화제라든지 유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온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극이 적고 안전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용화제, 유화제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이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HLB 값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이드로필, 리포필 밸런스에서 물과 기름이 얼마만큼 친하냐라는 거를 나타낸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에서 20까지 HLB 값이 있는데 이제 20으로 갈수록 이제 물에 잘 녹게 하는 가용화제, 20에 가까울수록 가용화제, 그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이제 기름을 잘 녹이게 하는 유화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천연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일반적인 유화제는 보통 10에서 11 사이에 있는 그런 HLB 값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계면활성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기 중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올바르게 업무를 진행한 경우를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억, 고객으로부터 선택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 관리사가 매장 조제실에서 직접 조제하여 전달하였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은요, 고객을 직접 대면하고 상담해서 고객에게 고객이 있는 곳에서 직접 제조를 해서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니은은 보시면 조제관리사는 선크림을 조제하기 위해서 에틸 핵실 메톡시시나메이트를 10%로 배합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원료는, 그러니까 없는 원료를 빼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료들을 사용할 수 없냐? 자, 첫 번째가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를 넣는다고 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이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뭐 예를 들어 미백 원료, 나이아신아미드라든지 아스코르빅 애시드에 포함된 유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이 안 돼. 뭐 당나무 추출물이라든지 감초 추출물,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들을 다 보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었죠? 주름 개선 화장품,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뭐 레티놀, 또 아데노신, 그다음에 레티닐 팔미테이트 뭐 해서 제가 이름이 길어가지고 저도 다 외우기가 힘든데 뭐가 있죠? 레티닐 팔미테이트, 폴리 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그래서 저는 이제 레틴 들어가면 레티놀 계통, 비타민 A가 들어가면 주름 개선, 아스코르빅 이게 들어가면 이제 미백 화장품, 이렇게 고시 원료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나온 거는
에틸 핵심 메톡시신나메이트가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고수입 원료예요. 그래서 얘는 조제 관리사가 직접 원료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예 안 되고요. 다시 맞춤형 화장품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가면요, 보존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용 한도가, 배합 한도가 있는 보존제들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타 원료 중에서 배합 한도가 있는 원료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화장품에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들을 또 해놨어요.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장품 만들 때 이런 거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은 제가 이거 거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보존제나 기타 원료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프린트 하셔서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프린트를 하지 않으셔도 이미 다 프린트를 하셨거나 했을 건데요. 일단 정리한다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쭉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사실 에틸 핵심 메톡시신나메이트는 배합 한도가 7.5%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0%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어찌됐든 두 개 다 틀렸기 때문에 안 되고, 조제관리사가 선크림을 권장을 할 수는 있어요. 선크림 조제된 거, 책임 판매업자한테서 사온 거는 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을 볼게요. 책임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를 완료한 제품, 이게 되죠. 제가 아까 선크림 책임 판매업자가 만든 거, 이거는 돼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소분해서 판매를 했어요. 하지만 이거를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소분해서 판매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진행해서 올바른 경우는 지금 기역과 디귿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기역과 디귿, 디귿 정도는 영어로 바뀌네요. 이거 왜 이렇지? 기역, 디귿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리을 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구매를 위하여 인터넷 주문을 진행한 고객에게 조제관리사는 전자상거래 담당자에게 직접 조제하여 제품을 배송까지 진행토록 지시하였다. 이거는 아까 제가 기역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때는 고객과 직접 대면해서 상담해서 그 고객에게 전달해 주면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자상거래에서 조제해서 배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이제 과목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련한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품질 관리 기준, 또 안전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임 판매업자가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안전 관리 기준,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품질관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도 이제 법에 대한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관련 법무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모르는 부분, 또 혹시나 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보시고 이거 아니다라고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셔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도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예시 문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다가 꼭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세 번째 과목에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공부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화장품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가 화장품 법에 들어있고, 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도 어떻게 보면은 제조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항에 나와 있는 준수 사항들을 조금 다 암기하시고 숙지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수강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예시 문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교재라고 그때 첫째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냥 소개를 드린 건데,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책을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다른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책을 파시는 분들의 책을 제가 또 사봤어요.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이라서 사서 봤더니 책이 아니라 그냥 법령을 제본을 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수강생들한테 이게 법령을 하나하나 찾을 수 없으니 법령을 프린트해서 제본을 했고, 그 제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나름 조금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도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제 책을 구매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제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게 책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책을 막 팔아라고 자꾸 하셔가지고, 저는 이 책을 팔 만큼 그렇게 좀 자신감이 있지 않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몇 통이나 전화를 많이 받았고, 책도 안 팔 거면 왜 책을 자랑을 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랑을 했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쪽에 오셔서 공부를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지, 이거 책을 내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교재 우리가 공부하기용으로 쓴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이걸 공공연하게 팔기가 좀 되게 쑥스럽고 죄송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약간의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책을 팔기 위해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이 좀 허접함에도 불구하고 꼭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그 대신 이 책이 어떠니, 너 정말 못했다 이런 말 하시면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서 그냥 아예 책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들 오시면 요 안에 이제 책이 포함돼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 저는 또 화장품 안전관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리의 블링블링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